뭐 실적 추정치도 낮췄고 네. 연간 내년도 실적 전망치도 좀 낮췄고요. 멀티플도 좀 낮췄습니다. 실적의 변동성이 너무 큰 것 같아요. 25년에 바로 수요가 저는 좋아질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솔직히. 고객사한테 그 제품이 퀄리피케이션만 끝나도 급반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중요한 질문을 또 드려야 되는데 네. 오늘 준비하시기로는 일단은 엔비디아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주시긴 하셨는데 예, 예. 일단 반도체주 총평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8월 달에 이제 블랙엘 그 어쨌든 지연 이슈가 있었잖아요. 예. 사실 이 블랙엘이 이제 지연된다는 거는 이제 많은 고객들이 이제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제품이 이제 어쨌든 적시 안 나온다는 거는 상당한 악재예요. 그래서 왜냐면 엔비디아가 사실 그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범용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범용은 가격이 올랐지 수요가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반도체가 크게 오른 거는 AI 반도체 때문이었고, 근데 엔비디아 핵심 제품이 늦어지는데 그게 전혀 충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불안감을 좀 증폭시켰고요. 여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또 삼성전자도 어쨌든 저희도 어제 뭐 실적 전망치를 낮추고 목표 주가도 낮췄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반도체라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가격 오르는 거, 그다음에 원가 절감폭, 그리고 빚 출하량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쨌든 매출액하고 영업 비용을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지금 가격이 서버 디램이 사실 3분기에 7월, 8월 오른 것만 해도 15% 올랐어요. 네. 근데도 이제 이익이 메모리에서 안 는다면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또 불안감이, 왜냐하면 시장이 좋아지는 거랑 또 별개로 또 실적이 또 메모리 쪽에서 이익이 정체되거나 뭐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특히 이번 주에 좀 더 조정을 많이 받는 것 같고, 실제로 삼성전자 실적이 컨센을 하회할까라는 그 내용은 이미 9월 초부터 있었죠. 지난주부터 그런 리포트들이 있었고, 저희도 사업부별로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추정한 거랑은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어제 저희도 리포팅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가 반도체가 좀 더 조정받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블랙엘을 필두로 한 엔비디아는 그렇습니다. 이제 반도체 산업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높인 계기였어요. 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에서는 하이닉스가 있었던 거, 왜냐하면 엔비디아 제품에 맞춤으로 HBM을 공급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기업들은 또 뭐 삼성전자도 그랬고 2분기에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밸류에이션 멀티플보다는 주로 주당 기업 가치가 올라가서 EPS가 개선돼서 주가가 오른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저희 방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모리라는 게. 근데 그 방향성하고 또 약간 디커플링된 실적이 나온다는 거는 업황이 좋아지거나 업황의 멀티플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삼성전자의 주당 가치가 올라야지 주가가 가지, 삼성전자의 자체 매력도를 가지고 주가가 향후에도 오르기에는 좀 이번에 또 실적이 좋았다 나빴다가 너무 지금 예측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 말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많이 주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는 삼성이 극복해야 될 과제 아닌가 그래 봐집니다. 네. 엔비디아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또 여쭤보면, 말씀하신 대로 전자 실적이 나쁠까봐 예. 걱정이 좀 있잖아요. 근데 예. 그게 결국은 이제 레가시 메모리라고 하는 것들이 가격이 나쁘고 뭐 수요가 나쁘고 이런 얘기 되게 많았는데, 예, 예. 특히 이제 그 모듈 업체들 재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예. 이거를 소화시키는 과정이 4분기에 나올 거고, 예. 그러면 주문이 안 들어갈 거기 때문에 특히 낸드를 위주로 고정거래 가격이 많이 빠질 수도 있다. 예, 예. 이런 걱정 때문에 예. 특히 우리나라 메모리 업체들이 많이 빠진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예, 예. 요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하여튼 면밀히 채널, 그러니까 우리 유통 채널이랑 저희도 좀 많이 소통을 했고요, 계속.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메모리 가격을 또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 조사 기관이 트렌드포스입니다. 네. 근데 그들도 최근에 제가 리포트 이제 쓴 내용 좀 간단하게 요약한 건데요. 네. 전체적으로 보시면 4분기에도 뭐 HBM이든 이런 주요 서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괜찮고요. 일단 모바일은 좀 안 좋아요. 모바일은 사실 DDR5도 4분기에는 뭐 저희가 봐도 정체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낸드 가격이 좀 하락할 거라는 이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결국 이제 제품 믹스로서 우리 기업들은 뭐 엔터프라이즈 SSD를 많이 팔면 이런 부분은 좀 완화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 트렌드 포스도 아직까지 하락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4분기에. 내년 상반기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범용 메모리 반도체밖에 없다면 저희도 그 메모리 가격의 동향에 대해서 참 예측이 만만치 않은 게, 클라우드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요즘은 서버를 자기들이 ODM을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우리 삼성 하이닉스한테 가격을 이제 급하게 인하 요구를 해요. 네. 과거에는 그랬고 그게 이제 2020 우리 1년도 그랬고 2018년도 그렇고 급하게 가격이 빠지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특히 내년 되면 이제 맞춤 메모리는 HBM이 빗 기준으로 20%입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엔비디아랑 내고를 해야지 네. 우리 삼성 하이닉스랑 굳이 클라우드 사업자가 부딪힐 일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범용 말고 맞춤 메모리 비중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공급에 있어서는 또 되게 플러스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뭐 과거보다는 좀 예측 가능성은 조금 올라올 것 같고요. 두 번째 저희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범용을 이제 질문하셨으니까 일단 뭐 우리가 3대 제품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스마트폰, PC, 서버가 있는데 스마트폰은 뭐 올해 좋을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감소만 안 하면 다행이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우리가 뭐 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2분기 말 기준으로 재고가 많이 줄었어요. 금액 네. 기준으로. 근데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재고가 줄었다는 건 실제로 우리 생산량 기준은 더 줄었다고 네. 봐야죠. 그래서 물량 기준은 더 줄은 거고. 그다음에 A-데이터 같은 회사가 이제 대표적인 상장사인데 재고 자산이 이제 1분기까지 아주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모듈 하우스죠, 대표적으로. 세계 넘버 2입니다. 네. 근데 2분기에 많이 줄어요, 얘들도. 그럼 누가 사갔느냐? 중국 회사들이 사갔어요. 네. 중국 스마트폰, 뭐 PC 회사들이 그 재고를 사갔는데 왜 사갔냐고 물어보니까 트럼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리 좀 샀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고가 많아요. 왜냐하면 필요한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보험적 차원에서 재고를 축적한 거죠. 그래서 그 재고가 가격을 올리면서 사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재고 때문에 나중에 주문을 안 하면 또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보험적 차원에서 산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공급을 잘 봐야 되는데 여전히 또 뭐 지금 설비 투자를 마이크론 하이닉스가 좀 하긴 하지만 뭐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또 업황 따라갈 거예요. 네.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아마 투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투자는 26년 공급이거든요. 25년 공급에 지금 캐파가 뭐 어쨌든 영향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봤을 때는 HBM이 빚에서 20%만 되면 사실은 그렇게 공급이 뭐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 이제 제가 이제 중국 기업들이 트럼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듈 하우스로부터 재고를 사갔는데 보시면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7월 달에 많이 줄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려가 생기는 거죠. 재고는 많이 축적했는데 수요는 없어. 네. 수요는 감소해. 그러면 야 이거 주문 안 하겠으니까 가격 하락하지 네. 않을까.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 상식대로 지금 진행되는 건 DDR4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LP DDR4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이제 플랫 또는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우리 기업들은 주로 DDR5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우려도 일부 있지만 약간은 이제 우리 기업하고는 조금 뭐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디램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CXMT라고 우리 합비성에 있는 그 창신 메모리라는 기업인데 여기가 DDR4를 많이 만듭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얘들이 이제 좀 재고 정리를 하면서 가격 낮추다 보니까 8월 말에 마이크론이 8월 말 결산이거든요. 네. 마이크론이 이제 그 DDR4 제품을 그래서 좀 대응을 했다는 그 채널 상에 좀 루머가 있어요. 그래서 DDR4는 좀 가격이 안 좋고요. 근데 DDR4가 지금 모바일은 우리 기업들은 거의 다 DDR5만 만들거든요. 네. 물론 뭐 스마트폰이 좋지는 않은데 뭐 애플이 어제 아이폰을 내놨지만 이제 특히 프로하고 프로맥스는 이제 기존에 8GB를 달았거든요. 근데 이제 베이직 모델하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6GB 달았는데 이제 8GB 달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원래 수요가 안 좋은 상태에서 DDR4가 빠졌고 그 다음에 서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 계속 일반 서버 수요가 지금 살아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서버가 원래 올해 한 뭐 저희가 한 플랫 정도 봤는데 지금 뭐 이어로 한 2% 정도 증가할 것 같아요. AI 서버는 한 41% 증가하고요. 일반 서버가 2% 증가하는 게 대부분 하반기에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증가하느냐? 바로 이제 ARM CPU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라비톤 4가 나와서 팍스콘에서 그걸 서버 어셈블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이런 기업들도 이제 자체적인 코발트 100이라는 ARM CPU가 나왔고 여기에 X86도 다 신규 CPU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버가 지금 수요가 살아나고 있어요. 그 네.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두 달 연속 가격이 7, 8%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15% 이미 올랐거든요. 네. 9월 달에 가격이 안 오르더라도 일단은 2분기보다는 15% 오른 거죠. 그래서 서버 쪽은 되게 양호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스마트폰 원래 안 좋은 거고 PC는 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뭐 낙관적인 얘기를 좀 하긴 그렇지만 PC는 어쨌든 뭐 AI PC 프로모션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10월 말 되면 이제 윈도우 10 업데이트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용 수요들이 좀 일부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갑자기 가격이 급락하고 그럴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다만 내년 1분기는 또 계절적 비수기이기 때문에 네. 뭐 일부 가격 조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결국 그래서 블랙엘이 센티멘트상 중요하고 블랙엘이 나오면 또 HBM이 캐파를 잡아먹겠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범용 제품에 대한 협상력도 또 우호적으로 변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연말에 블랙엘이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업황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사실 이제 디램 업황이 2018년에 거의 1,000억 불이었고요. 그리고 2021년이 이제 두 번째로 큰 시장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작년에 빅드랍을 했죠. 사실 이런 시장이면 예측하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야, 이렇게 뭐 50% 성장했다가 뭐 50% 반토막 나고 이걸 인더스트리가 이렇다는 거는 밸류에이션을 많이 받기 힘듭니다. 솔직히 메모리 기업들은. 그렇지만 이제 약간의 변화가 맞춤 메모리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맞춤 메모리는 예측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죠. 왜냐하면 그리고 그 제품은 엔비디아랑 협상해야지 우리 삼성 하이닉스랑 협상 안 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맞춤 제품 비중이 HBM이 내년에 비중이 한 20%는 어쨌든 느는데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12단이잖아요. 12단이면 8단보다 더 쌓아야 되기 때문에 수율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웨이퍼 캐파를 많이 잡아먹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원비 나노 같은 경우에도 수율이 안 좋아요, 솔직히. 원C 나노도 또 이제 해야 되고 그래서 수율이 안 좋으니까 그만큼 이제 수율을 잡기 전까지는 설비 투자를 많이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호는 이제 설비 투자를 많이 한다고 일부 마이크론 하이닉스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수율을 잡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올해 메모리 캐펙스는 작년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파운드리는 많이 줄이거든요. 내년에 설비 투자는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 업황 따라가겠다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디램 뭐 원알파, 원베타, 뭐 원A, 원B부터는 그 램프업 리드 타임이 많이 길어졌어요. 보통 설비 투자하고 2년 뒤에 그게 공급에 기여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투자를 만약에 많이 한다고 하면 마이크론 하이닉스가 2026년 공급에 영향을 주겠죠. 네. 근데 2020년에도 수요가 안 좋냐? 그 부분이 저는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그럼 2026년의 수요는 제가 좀 낙관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또 뭐 업황이 좋을 때는 저희가 또 뭐 부정적인 걸 찾아야 되지만 또 주가가 또 실적 대비 많이 속락을 했기 때문에 네. 또 역발상이 항상 메모리 반도체는 항상 빠질 때 산 사람이 승자였고요. 네. 추격 매수한 사람들은 항상 패자였습니다. 예. 근데 2026년을 보면 일단 제가 엔비디아의 젠슨항이라면 블랙엘이 우여곡절 끝에 뭐 연말에 나오든 내년 뭐 1분기에 나오더라도 다음 제품은 실수 안 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이제 블랙웰의 중요성을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여러 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 최신 뭐 AI 이 칩에 대해서 예.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예. 개념이나 어떤 포인트에 주목해야 하는지 아직 모호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예. 개념 정리를 좀 하면서 좀 알겠습니다. 가볼까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좀 이따 마지막에 설명드리고 네, 네. 블랙엘은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의 그 데이터 센터 GPU가 이렇게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건 아키텍처긴 하지만 데이터 센터 GPU가 엔비디아가 주로 매출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분기 단위로 봤을 때는 40억 불씩 증가하다가 이번 분기에 가이던스는 25억 불 증가해요. 네. 근데 그 25억 불 증가하는 이유는 이 기존 하퍼가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 끝나가는 거죠. 그리고 블랙엘이 좀 이제 좋게 소프트 스위칭을 하면 이제 레벨업이 되는데 그럼 블랙엘이 뭐냐 질문하셨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게 하퍼입니다. H100, H200 그리고 H200 같은 경우에는 보통 H100이 80GB 그다음에 H200은 141GB 3GB는 그냥 더미하게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단일 싱글 칩입니다. 싱글 칩이고 그래서 엔비디아의 GPU 노드맵이에요. 블랙엘이라는 게 하퍼에서 블랙엘로 가는데 여기서부터 변화가 이 하퍼라는 제품은 트랜지스터 숫자가 800억 개입니다. 근데 이 블랙엘은 보면 이 칩 두 개를 붙여버렸어요. 네. 칩넷 구조거든요. 보통 AMD랑 또 인텔도 최근에 이제 사파이어 래피드부터는 이제 칩넷을 쓰지만 칩넷은 좀 칩 사이즈가 적을 때 네. 붙이는 거고 이렇게 큰 칩을 두 개 붙이는 거를 보고 저도 좀 놀랐습니다. 이렇게 큰 GPU 두 개를 붙여버렸네. 그래서 이번에 블랙엘은 좀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하드웨어상으로는 좀 변화가 있었죠. 또 그리고 이렇게 큰 칩을 두 개를 붙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H100이 단일 칩인데 트랜지스터가 800억 개고 이 제품이 2080억 개거든요. 트랜지스터 숫자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컴퓨팅 스피드가 올라간다고 보셔야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열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패키징을 하면서 그다음에 인터포저라는 또 접착제 비슷한 그러니까 반도체 기판과 메인 칩을 연결하는 접착 반도체인데 어쨌든 이 인터포저가 기존의 실리콘 인터포저에서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복잡해지면서
L이라고 해서 LSI 인터포저, RDL 인터포저 이런 제품들이 들어갔는데 이게 여기서도 수율이 안 좋아요. 네. 아니 그래서 요거는 여쭤보고 싶었던 게 예. 이번에 엔비디아에 조금 충격을 줬던 게 충격까지도 아닌데 이익률이 조금 낮아지니까 예. 이 블랙웰의 설계나 예. 이런 쪽에 문제가 있다라는 걱정들이 사람이 생긴 것 같고 예. 그러면은 설계나 이런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예상보다 더 딜레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저도 계속 대만 쪽이랑 뭐 TSMC 쪽이랑 뭐 하여튼 매주 여러 번 소통을 합니다. 정말 사실은 제가 4월달에 블랙이 늦어진다고 TSMC에서 들었거든요. 네. 근데 5월달에 젠슨항이 딜레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젠슨항 많이 맞겠죠. 네, 그래서 뭐 TSMC보다 젠슨항이 똑똑하겠지 했는데 근데 결국 이제 그게 맞았고 근데 그때도 계속 인터포저 얘기를 했어요. 코어스 L 인터포저 이게 좀 이슈가 있다고. 그다음에서 젠슨항이 이번에 포토마스크 자체를 리디자인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했는데 어쨌든 이 제품에서 두 가지 타입이 나오는데 하나는 반토막을 내 가지고 싱글 칩으로 가는 거예요. 네. 싱글 칩으로 가는 걸 A라고 하는 게 에어쿨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존의 공냉식 방식이죠. 네. 근데 에어쿨링인데 이 제품은 이제 인터포저를 똑같은 인터포저를 써요. 실리콘 인터포저 그대로 쓰니까 기존 제품이 넘어가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 제품은 HBM은 12단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연말에 낼지 내년에 1분기에 낼지 가봐야 될 것 같고 다만 리드 타임은 조금은 그래도 이 제품보다는 좀 빠를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제품은 이제 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 제품이 이제 1분기 말로 잡혀 있는데 근데 제가 지금 대만에 체크하니까 잘하면 둘 다 연말에 나올 수도 있대요. 아. 예, 그래서 이 TSMC가 역시 본인들이 이 코어스부터가 다 이제 기술을 표준을 만든 회사잖아요. 그래서 TSMC에서 상당한 노력을 통해서 뭐 TSMC는 뭐 하여튼 야근 많이 하기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이 두 제품을 다 연내내는 거를 목표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TSMC 아니 엔비디아가 지금 GP 마진 가이던스를 좀 낮춘 것도 충격을 줬는데 예. 다시 GP 마진 가이던스가 70% 후반으로 가면서 좀 분위기 바꿔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단기적인 뭐 그런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TSMC 이 파운드리 P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코어스 P도 올랐고요. TSMC가 이제 N4라는 공정으로 만들었고 네. 블랙웰부터는 이제 M4에서 퍼포먼스 공정 M4P로 만드는데 파운드리 P를 많이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비용 많이 받는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쪽에 그게 대해서. 이제 매출 원가율 상승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엔비디아가 더 큰 매출로서 규모의 경계를 한다면 아마 그거는 또 기존 가이드보다 잘 나올 수는 있는데 아직은 이제 그런 이제 좀 한계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저는 그래서 이게 나온다면 아마 지금 우리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주가가 오르려면 반도체 멀티플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반도체 멀티플이 낮아진 거는 블랙웰 때문에 낮아진 거기 때문에 블랙웰이 연내라도 나온다면 저는 멀티플이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제품이 B200A와 그다음에 이런 기존의 칩넷 구조 제품이 단순하게 단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넥스트 제품이랑 다 연동이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CPU를 붙인 GB200 이거는 이제 블랙웰은 칩넷이니까 실제로 GPU가 단일 칩이 두 개 들어있는 거랑 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G200A는 싱글 칩을 4개 CPU 하나 붙이는 이런 형태로도 네. 갈 수 있고 이거는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렉으로 아예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GPU가 72개, 그다음에 CPU가 36개 들어가는 네. 거죠. 72라는 게 GPU 72개인데 똑같이 이런 방향으로 또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단일 칩만 파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이제 CPU를 붙이고 그다음에 그 붙인 제품을 렉까지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이것까지 같이 이제 실적에 고려했던 분들은 저래 되면 내년 1분기까지 실적 다 깨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우려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랑 엔터프라이즈 쪽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엔터프라이즈는 이 B200A만 하더라도 많이 혜택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일단 1,040억 개 트랜지스터지 않습니까? 기존의 하퍼가 800억 개니까. 그래서 일단 성능은 많이 올라가고 자기들한테는 이 정도면 된다고 보는 것 같고 반면에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자기들은 원래 모든 로드맵을 2,080억 개 칩에다가 어쨌든 좀 그렇게 계획 잡아서 투자를 잡았는데 그게 안 나오면 좀 투자를 좀 약간 좀 연기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분위기를 약간 또 사람들 걱정하게 만든 게 원래 이 HBM 이 하퍼칩을 우리나라에서 절대 못 구한다고 그랬는데 예. 요즘에 이제 들리는 소문들이 한국에서도 하퍼칩을 많이 사기 시작한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럼 좋게 보면 한국에서도 하퍼칩을 구하니까 예. AI를 할 수 있는 건데 예. 또 반대로 보면
아, 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수요가 끝났나 보다. 네. 이게 하필이면 엔비디아 실적이랑 마진하고 연결되면서 나타났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그래서 해석하세요? 저희가 이제 40억 불씩 매출이 계속 올라갔잖아요. 네. 분기에. 그러다가 이번 분기 가이던스가 25%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품 사이클이 끝나가는 제품이 25억 불이 또 순정한다는 거는 여전히 수요는 세상 넓고 살 때 사람은 많다? 많다. 하면 누가 사느냐? 젠슨항은 이번 실적 때 뭐 블룸버그에서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북미 클라우드가 35%다. 그건 좀 그보다는 저는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약간 뭐 아주 그 순간 어떤 시기를 기준으로 얘기했는지 그렇겠죠. 모르겠고 어쨌든 뭐 소버린 AI라고 해서 국가별로 AI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는 그런 국가들도 있고 그리고 엔터프라이즈하고 통신사들도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한국에서도 구할 수도 있지만 이게 라이프 사이클이 끝나가는 제품이니까 이제 구할 만한 여력이 된 거예요. 오히려. 예,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이 끝나가는 제품이 25%이 또 순정한다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대단하다. 예, 이게 3분기까지 블랙엘 매출 제로거든요. 순전히 4분기에 블랙엘 매출 잡힌다는 거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십억 불이라고 얘기했지 예, 않습니까? 얘기했습니다. 그거 사실 뭐 거의 뭐 4분기 되면 한 300억 불 정도 되겠죠. 데이터 센터 GPU가. 네. 그중에서 뭐 10%도 안 되는 내용이니까 네. 그냥 그거는 선적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선적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클라우드 사업자의 창고에 입고되는 기준입니다. 네. 두 분 굉장히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누시는데 제가 네. 좀 단순한 질문을 네. 드리게 될 좋습니다. 것 너무 같아서 좋습니다. 단순한 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2차 전지를 좀 오늘 분위기 어떨까 보면은 그 전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를 보게 되고 네. 또 우리나라 반도체주는 엔비디아를 쳐다보게 되는 게 사실인데 네. 아마 뭐 지금은 프리마켓에서 엔비디아가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만 네. 어제 이제 또 네. 반등을 해주면서 아마 오늘 반도체주 우리 시장도 뭔가 조금은 더 분위기가 네. 좋기를 기대하는 분들 많았을 것 같거든요. 예, 예. 근데 이런 게 좀 반영이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뭐 일단은 어제 뭐 마이크론도 사실 주가는 살짝 빠졌습니다. 네. 엔비디아랑 디커플링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엔비디아가 또 제가 강하게 과도하게 빠진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업황을 못 쫓아가니까 그리고 우리가 메모리라는 게 가격이 한번 오르면 이익이라는 건 탄력적으로 올라서 기본적으로 고정 가격이 서버 디램 같은 경우 15% 오른 게 확인되는데 실적이 오히려 뭐 일부 증권사는 감익으로 추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뭔가 이게 디커플링 할 만한 펀더멘털상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일회성 요인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지속적인 요인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뭐 일회성 요인일 거라고 저는 보지만 그래도 뭔가 업황이 저 정도로 메모리 고정 가격이 오르는 게 확인이 되는데 왜 실적은 2분기 대비 줄 수 있지? 네. 뭐 저는 준다고 보지는 않지만 줄 수 있지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확인. 그래서 전반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랑 사실 메모리 반도체는 그 AI 반도체에 어쨌든 뭐 필요하지만 그래도 주인공은 AI GPU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약간은 사이드 제품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이긴 하지만 그 주도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삼성전자가 좀 찬물을 끼얹어 가지고 일단 한번 체크해 보자. 왜냐면 실적이 아직 나온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저희도 이제 9월 달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달러 환율에 따라서 또 상당히 또 이게 실적 변동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다 달러 결제이기 때문에 해서 1340원 오늘 아마 원달러 환율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또 좀 더 올라가면 또 생각보다 또 뭐 실적이 기존 컨센보다는 낮더라도 또 지금 나오는 숫자보다 또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뭔가 산업의 방향하고 반대의 숫자가 1등 기업에서 그런 좀 예상 실적에 대한 좀 뭔가 다른 이상 징후가 나오니 네. 한번 일단 비중을 줄이고 한번 체크해 보겠다. 좀 일단은 비중을 줄이고 체크하겠다는 그런 펀드 플로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보통 분기가 끝나고 첫 주에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예. 이번에도 10월 뭐 언제가 될 텐데 예. 그때 만약에 전분기 대비 감익만 아니면 예. 사람들이 안도할까요? 아니면 그 정도로도 좀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먼저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숫자가 될 테니까 예. 그런 건 어떻게 뭐 일단 생각하세요? 바닥 정도 잡는 수준. 뭐 예를 들어서 감익을 하더라도 크게 안 빠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익을 하면 이제 좀 반등은 좀 하겠지만 저는 V자 반등은 좀 힘들다고 보는데. 아, 실적 나오더라도 예, 왜냐하면 이게 뭐 감익은 아니라서 소폭 정익이 되더라도 이게 어쨌든 뭐 메모리 가격하고 또 완전히 또 마이크론이 또 이달 말에 실적이 나오고 그렇죠. 또 뭐 하이닉스도 아마 프리뷰가 나올 건데 네. 그들이 이익 아마 정익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날 거예요. 삼성전자. 전자 나오더라도.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의심이 생길 겁니다. 그 의심이 일회적인 요인인지 지속적인 요인인지를 우리가 알 방법은 또 3분기 실적, 확정 실적일 때나 저희가 소통이 10월 가능하다. 말이나. 예,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일회성 요인이 4분기에도 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네. 10월 말 전까지 그럼 개인 투자자 반도체주를 들고 있는 예. 그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세요? 결국은 뭐 저도 안타깝지만 뭐 지난 사이클에 5만 천 원이 바닥이었고요. 이번에는 삼성전자 북별주가 그래도 많이 그래도 우리가 그 이전보다는 많이 또 어쨌든 자기 자본이 늘어서 지금은 이제 6만 한 2천 원 정도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네. 그래서 6만 원 초중반에서는 PBR 한 배니까 또 인내할 수 있는 주가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업황이 내년에 꺾이느냐를 봐야 그쵸. 되는데 내년에 안 꺾이고 만약에 또 도약을 한다거나 뭐 엔비디아의 블랙엘 제품이 연말에 나와서 뭐 그러면 반도체 센티멘트가 올라가서 멀티플이 같이 올라갈 거예요. 네, 네. 그때 반등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엔비디아가 연말에 블랙엘이 안 나와도 내년 1, 2분기 내에는 나올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25년 업황하고 그다음에 25년이 만약 피크면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그때는 뭐 실적이 좋아도 무조건 그렇죠. 주식을 줄일 방향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오히려 블랙엘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제 누비엔에 더 만전을 기해서 네.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가 26년에 나오는 누비는 좀 더 완성도를 높일 것 같아요. 그러면 26년에 교체 수요가 좀 많아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어제 애플의 제품을 보고 한국어는 왜 지원이 안 돼? 뭐 그런 생각도 했지만 네. 또 베타 버전이잖아요. 그렇죠. 좀 황당하기도 하고. 근데 아직도 애플이 온 디바이스가 스몰러 LLM이라고 보통 하는데 뭐 어쨌든 아직은 준비하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AI 어시스턴트는 아마 25년, 26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지금 이런 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업계에서 지금 발표하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제 새로운 모바일 HBM 그래서 뭐 VCS라고 부르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Vertical Fan-out이라고 해서 VFO라고 네. 예, 이래서 이런 모바일 HBM 시대가 좀 개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개 변수를 인베디드하게 넣어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통역을 잘하거나 정말 우리가 원하는 완벽한 서비스가 스마트폰 단에서도 구현이 되는데 그게 올해는 아니고요. 네. 내년도 저는 좀 뭐 일각에서 내년부터 될 거라는데 그거는 좀 성급한 것 같고 2026년에는 그게 좀 개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5년 특정 시점이 되면 1, 2분기 지나면 아마 26년에 또 산업의 수요, 왜냐하면 지금 수요가 좋은 건 아닙니다. HBM만 좋지 AI 서버만 좋지 나머지 수요는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재고 조정 때문에 메모리 가격이 오른 거지 빅그로스 때문에 오른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 상태가 25년에도 저는 뭐 의미 있게 회복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 전자제품이라는 건 또 교체라는 게 교체 주기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26년에는 저희가 봤을 때 범용도 뭐 저는 좀 교체가 일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수요가 나와야 돼요. AI라는 반도체가 새로운 HBM이라는 새로운 그러니까 원래 D램에다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업황이 빅점프를 한 것처럼 모바일 단에서도 저는 26년에는 이제 그런 신호들이 좀 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규 수요가 나와야지 이게 건강한 성장이지 출하량 그로스는 없고 물론 HBM 그로스는 있었지만 그냥 ASP만 올라가는 성장은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수요가 없으면 가격 올려서 사지만 나중에는 이제 재고 조정을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저는 범용 메모리가 갖는 한계는 이제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이런 맞춤 메모리가 나옴으로써 산업의 퀄리티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좋아지고 있어요. 즉 클라우드 사업자랑 직접 내고를 안 해도 되는 제품들이 네. 생긴다는 거예요. 엔비디아하고만 내고하고 애플하고만 내고하면 되는 제품들이에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런 제품들이 이제 점점점 비중이 올라가면 아마 범용이 갖고 있는 변동성도 왜냐하면 맞춤을 만들어야 되니까 범용의 공급을 많이 못하니까 범용도 가격이 안정화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맞춤은 기본적으로 좀 안정적인 제품이고 그래서 메모리의 바운드리화가 뭐 중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다만 이제 뭐 단기적으로 좀 아프죠. 분명히 엔비디아도 좀 미스했고 삼성은 또 여기다가 한 번 더 어쨌든 힘든 살림에 한 번 더 찬물을 끼얹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아프지만 또 냉정하게 이럴 때 또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이게 다운턴의 시작인 건지 아니면 정말 이런 제품이 나오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이슈인 건지. 일시적이라면 지금 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예, 맞다는 예. 전제하에. 예. 그럼 그런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뭐 투자 기간의 차이인 것 같아요. 투자 기간을 짧게 보는 분들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뭐
당장 반도체가 V자 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렇지만 투자 기간이 길다면 전에도 뭐 제가 어느 몇 하여튼 년 정도부터가 긴 투자 기간일까요? 뭐 최소한 한 1년 이상 보고 투자한다면 지금 저희도 5만 천 원일 때 저도 삼성전자 5만 원, 5천 원 이하일 때도 여기 나와서 이 바닥이라고 네. 막 얘기했는데 네. 요거 엄청 먹었습니다. 네. 아이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1년 안에 뭐 한 8만 원 갔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이제 6만 원 초반 아마 뭐 중반 이게 계속해서 실적 노이즈 때문에 좀 흔들릴 건데 거기다가 또 마이크론 하이닉스가 또 생각보다 실적이 삼성과 다르게 QQ로 순증하는 모습이 보이면 더 좀 더 의심이 가겠죠.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의심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좋게 살 수 있는 좋은 가게에 살 수 있는 또 기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연말에 블랙엘 나오면 뭐 삼성전자 실적에 무관하게 아마 반도체 멀티플이 올라가서 같이 주가는 오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년도 업황을 봤을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지금 설비 투자 그리고 삼성전자도 설비 투자에 저는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소통을 해보면.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하이닉스야 이제 23년에 투자를 안 했으니까 네. 지금 투자하는 거고 그리고 업황이 냉각될 수도 있다고 하면 아마 속도 조절할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엔 지나치게 많이 다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속도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급이 주는 이슈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내년에 수요가 없다고 보면 공급이 무리 안 하면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적은 거죠. 그리고 이제 26년은 가면 26년에도 수요가 없냐를 보면 26년 수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모바일 단에서는 이제 모바일 HBM 수요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아마 이번에 블랙일 사태를 경험하면서 더 완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누비는부터는 3나노라서 트렌드 숫자도 아마 3천억 개가 넘어갈 것 같거든요. 이번에 뭐 블랙의 기존 제품 2,080억 개인데 누비는 아마 3천억 개에 육박하는 트랜지스터 숫자를 늘리면서 상당히 이제 뭐 수십조 단위의 매개 변수를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플도 이번 나온 제품은 그냥 좀 실망스럽지만 한 2년 뒤에는 상당한 제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26년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공급을 줄여서 지금 업황이 좋아진 거예요. 여기 AI 때문에 좋아진 건데 네. 25년에 바로 수요가 저는 좋아질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렇지만 26년에는 이제 이런 신규 수요들이 좀 있을 수 있고 25년은 그러면 공급의 이슈가 있냐를 보면 일단은 뭐 지금 투자하는 거는 내년 공급에 영향을 안 준다는 거고 두 번째는 내년부터는 HBM 12단이 되면 수율이 더 안 좋습니다. 네. 8단에다 더 4개를 더 샀는데 수율이 더 좋을 수는 없죠. 그래서 웨이퍼를 많이 잡아먹을 거고요. 그다음에 원비 나노, EUV 레이어를 5번 써야 됩니다. 수율이 네. 좋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공급상의 이슈들이 내년에도 계속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봤을 때는 내년에도 뭐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낮다고 보고요. 다만 계절적 비수기에는 2, 3% 정도는 빠질 수는 있죠. 네. 예, 그러고 나서 다시 2분기부터 다시 또 가격이 오르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빚이 성장하면 25년에 삼성전자 감히 그걸 보는 사람은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저희는 이익은 좀 순정한다고 보고 그리고 뭐 이러면서 쭉 하이닉스 기준은 쭉 이래 갔잖아요, 주가가. 네. 그러다가 이제 조정을 받은 건데 이때 좀 뭐 이렇게 또 엔비디아가 잘못한 거지 하이닉스가 잘못한 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블랙엘에 대해서 엔비디아도 상당히 좀 부담감을 느끼고 TSMC랑 협업도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뭐 극한 한계를 도전하는 것 같아요, 각사가. 그래서 연말에 그게 우리 고객사한테 그 제품이 퀄리피케이션만 끝나도 아마 주가는 급반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아마 하이닉스가 더 갈 것 같아요. 그러시겠죠. 예, 삼성전자는 이제 최근에 나오는 그런 분기 실적의 개선 폭이 뭐 경쟁사랑 좀 차이가 나면 그에 대해서 확인하려는 아마 투자자들의 아마 그런 노력도 있을 거고 그게 네. 이제 뭐 좀 상승폭에 좀 하여튼 제한을 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최근에 삼성전자가 HBM3 이제 납품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근데 예. 이제 모바일 HBM은 이제 만들 때 예. 혹시 삼성전자가 이번 HBM과 같은 이슈가 있을 수 있을까요? 뭐 늦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이제 우리 비전 프로에 들어가는 네. 모바일 그 고대역 제품은 뭐 LLW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이닉스가 공급을 했습니다. 네. 비전 프로에. 그래서 삼성도 이제 뭐 HBM도 그렇고 모바일은 물론 뭐 어쨌든 비전 프로에 들어간 VR 제품이긴 하지만 XR 제품이긴 하지만 하이닉스가 먼저 한 거에 대해서도 좀 내부적으로도 많이 좀 자극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는 좀 그런 거를 실기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 메모리 3사한테 다 기회는 다 열려 있을 것 같아요. 모바일 HBM은 어차피 애플이 개화를 시킬 거고 애플이 개화하는 신호가 보이면 삼성하고 중국 기업들 다 따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 파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모바일 기기는 어마어마한 물량이잖아요, 사실. 네. 11억대 시장입니다. 뭐 어쨌든 스마트폰 수요 자체가 그래도 AI 서버는 올해 많이 팔아봤자 170만 대거든요. 네, 스마트폰은 11억대 시장이니까 거기에 이제 조금씩 이제 이런 수요가 형성되면 저희가 봤을 때는 상계사 다 공급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목표 주가를 삼성전자 조금 낮추신 걸로 제가 예. 리포트를 봤는데 예, 추정치를 낮추신 건가요? 아니면은 밸류에이션을 낮추신 둘 다 건가요? 낮췄습니다. 아, 이걸 둘 다? 예, 뭐 실적 추정치도 낮췄고 네. 연간 내년도 실적 전망치도 좀 낮췄고요. 그다음에 그건 이제 어닝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본 BPS도 좀 줄었고요. 네. 여기에 이제 멀티플도 좀 낮췄습니다. 멀티플 낮추신 이유는 이유는 혹시 제가 뭘까요? 실적의 변동성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가시성 때문에. 예, 실적의 가시성이 작년 4분기에 저희 놓쳤거든요. 작년 4분기는 파운드리 LSI 때문에 놓쳤고 올 2분기는 서프라이즈인데 그렇게까지 좋아질 거라고 저희도 네. 예상 못했죠. 10.4조 예상하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분기는 그러면 이게 방향성이라는 게 있는데 뭐 메모리 가격 오르는데 빚 성장은 뭐 거의 없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만 또 이번 분기는 또 삼성 디스플레이가 또 애플 수혜를 받는 시기잖아요. 네. 그다음에 삼성 스마트폰이 2분기보다는 그래도 신제품이 나오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부분 다 QOQ로 증익으로 보고 있는데 또 메모리에서는 또 의미 있는 증익을 받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분석 능력이 많이 좀 훼손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실적에 어쨌든 그 실적 추정의 변동성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거를 저는 멀티플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반도체주에 관심 있는 또는 들고 있는 분들께 예. 조언하시고 싶거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 내용 듣고 마무리하도록 예, 하죠. 반도체는 많이 빠질 때가 항상 기회였고요. 그래서 또 최근에 엔비디아 때문에 그리고 마켓 이슈도 좀 있었죠. 주식시장도 또 뭐 어쨌든 좀 매크로 이슈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와 매크로와 동시에 영향을 줘서 주가가 빠진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시점에는 또 특히 블랙엔만 나와도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당연히 비중을 줄일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아쉬운 거는 삼성전자까지 이제 여기에 오히려 실적이라도 잘 나와버리면 그래도 좀 더 우리 좀뭐 엔비디아 대비 또 디커플링 할 수도 있었는데 또 실적도 또 여기에 또 같이 또 안 좋아지다 보니까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일회성 요인이 좀 많은 것 같고 지속적인 요인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 26년 업황 제가 디램 시장 마켓 사이즈를 보여주셨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주가 실적의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램 시장 이래 꺾이면 근데 사실 주식은 이때 오르거든요. 그렇죠. 예, 이때 오르는데 어쨌든 지금 24년이고 뭐 많이 오르긴 했지만 또 저희는 26년이 이제 만약에 정말 제가 예상한 대로 이래 된다면 내년에 주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내년에도 네. 뭐 트레이딩 콜을 하든 아니면 바이앤 홀드 콜을 하든 계속해서 아마 엔비디아 신제품 나오는 시점에 초점을 맞춘 그런 저점 매수세도 상당히 좀 유입이 될 것 같고 그리고 AI가 사실 이제 인프라 단에서 투자가 이제는 드디어 소비자 단 AI 경험으로 확대되고 있거든요. 뭐 월마트 실적에서도 저희가 알 수 있고 AI를 활용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과의 디커플링이 많이 진행이 될 거고 그러면 활용을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한테도 그런 것들이 전파가 되는 그런 디바이스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직은 AI를 좀 더 믿고 오히려 지금의 조정을 저는 또 좋은 역발상의 기회로 삼는다면 네. 가까운 시기에 뭐 저는 상당히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중에서 만약에 꼭 골라야 되면 어떤 걸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선호하세요, 센터님? 지금은 진짜 사실 마지막으로. 뭐 어쨌든 뭐 지금은 하이닉스가 좀 더 엔비디아의 밀접도가 크니 네. 물론 뭐 삼성이 엔비디아의 뭐 HBM3를 이제 뭐 뉴스가 났죠. 예, 뭐 퀄리피케이션을 받아서 하더라도 그래도 메인 제품은 또 하이닉스고 또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 다른 사업부가 또 매물이 좋아지는 거를 지난 뭐 하여튼 좀 발목을 잡잖아요. 네. 작년 4분기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또 AI 반도체라는 그냥 아주 그 순도 관점에서 네. 하이닉스가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예. 여쭤보면 이제 블랙웰이라던가 약간 예. 일회성이라는 관점이라던가 긍정 신호 관점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예. 균형을 맞춘 의미에서 네. 이럴 때는 좀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 반도체주라고 하면 어떤 걸 좀 주목해서 보시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블랙웰이 연말까지 안 나오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지적하신 대로 고정 가격이 저희는 아직까지 빠질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네. 고정 가격이 수요가 너무 나빠가지고
고정 가격을 인하해야 되겠다. 그런 게 보이면 일단은 좀 주가가 또 더 부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단기적으로. 네, 중기적으로는 또 뭐 어차피 범용의 시대라면 상당히 심각한 거고요. 그렇죠. 맞춤 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과거랑은 완전히 다른 좀 산업의 성격이 조금 변하고 있거든요. 맞춤 제품은 또 범용 제품이 나빠지는 걸 막아줘 버립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변덕성은 좀 줄어들 수는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산업의 저점은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반도체주 이모저모 일부에서는요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